병원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를 말하고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뜻합니다. 핀테크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맞물려서 이것이 또 핀테크의 성장 배경이 되었고요. 소비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의 예로는 삼성페이와 같이 지문 인식을 해서 카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있고 또 실물 은행이 없는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이 있습니다. 핀테크의 전망은 대형 금융사와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엄청난 혁신의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3D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이나 홍채 인식, 또 지문 인식 등과 같은 보안 기술과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떠오를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핀테크에 파생되어 온 그 금융 보안 쪽이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통 금융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던 발권이나 관리와 같은 것들이 굳이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금융 민주화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은 현재 위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핀테크의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핀테크 분야는 보시다시피 금융자산관리, 지급결제, 자본시장 기술, 빅데이터, 송금 및 인터넷 은행으로 분류했고 이 순서에 따라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관리 핀테크입니다. 금융자산관리 핀테크는 로보 자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위 핀테크는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위 핀테크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핀테크의 장점은 낮은 수수료, 높은 접근성, 낮은 투자 금액으로 비용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 한계점으로는 실업자가 증가한다, 투자 상품이 ETF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시 호황기에 설립되어 금융위기 같은 대형 하락장 경험이 적어 안정성이 뚜렷하지 않다가 위 핀테크의 단점입니다. 그 다음은 지급결제 부분입니다. 지급결제는 페이팔이나 삼성페이 같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편화된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신용카드 보급 이후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공인인증서 등의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생략한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시장 기술 부분입니다. 자본시장 기술은 주로 P2P 금융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P2P 금융이란 신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 준 게 없이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P2P 금융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 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정 운영 비용, 인건비, 대출 영업 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금융거래는 대출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후 은행이 기업, 개인, 사업체들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형태로 대출이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P2P 금융 사이트를 통해 쉽게 투자자와 대출자가 연결되어 대출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핀테크의 주된 강점입니다. 그 다음은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 및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신용평가 및 고객관리 시스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알맞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송금 및 인터넷 은행 분야입니다. 송금 및 인터넷 은행 역시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핀테크 중 하나인데요. 공인 인증서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핀테크이다. 모든 거래가 앱 내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계좌 개설 및 카드 발행 등 꼭 은행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등을 핸드폰,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을 갖고 매우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기술을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핀테크의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급 결제 기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페이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팔은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핀테크 업체입니다. 이 페이팔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여 상거래 대금 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 온라인 결제, 지급 결제 대행, 선불 지급 수단 발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팔이라는 기업이 핀테크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02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의 매각이 되었습니다. 후에 13년 후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베이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 또 회원도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78%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영향력 탑10 중에서 애플에 이어서 2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이팔의 어떤 실제 이용 방식 및 이용 실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신용카드의 결제 단말기로 이용을 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을 인출하고 예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모바일 지갑 앱을 이용해서 페이팔, 예치금 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신용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실물 직불 카드 그리고 충전 카드를 이용해서 페이팔 계정에 예치하여 사용하는 카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의 기능 중에 자산관리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두나무 투자이림입니다. 이 두나무 투자이림은 카카오증권 앱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사이자 플랫폼인 카카오증권 맵을 비롯해서 카카오증권 앱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 투자이림에서 핀테크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핀테크 자산관리 마케팅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는 금융상품, 자산관리, 핀테크 등에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 아무래도 마케팅직이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및 SNS에 친숙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하는 그리고 팀워크,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K뱅크입니다. K뱅크는 KT가 주도하여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X리테일, 하나생명보험 등 21개의 주주사가 출자한 은행입니다. K뱅크는 만들기 쉬운 계좌, OTP 없는 간편 이용, 빠른 송금, 간편한 대출 등을 활용하여 떠오르고 있는 은행인데요. K뱅크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은행인데요. 그에 따라서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여서 기존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이 핵심 채널을 지점에 두고 있는 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뱅크는 핀테크 기술을 중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직업인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전문가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역량은 IT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능력, 그리고 또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안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토스입니다. 토스는 송금 기능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계좌, 통합조회, 신용조회와 관리, CMA 연계 계좌 및 체크카드, 펀드와 부동산 수익 투자, 비트코인 거래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심지어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은 쉽게 송금이 가능하여서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금융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안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는 해커의 침입과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전산망을 전문적으로 보안 및 유지를 합니다. 또한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역량은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시언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윤리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핀테크 업체에 입사하는 면접 공부입니다. 첫 번째로 CPA가 있는데요. CPA는 공인회계사를 뜻합니다. 공인회계 사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고 타인의 위탁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위반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이 CPA 자격증이 있으면 재무, 세무, IR로 취업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자산관리사인데요. 자산관리사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이 자산관리사는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PB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 가족사항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라이프 플랜상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 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수행을 합니다. 이 자산관리사가 있으면 금융영업직 쪽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CFA인데요. CFA는 공인재무분석사를 뜻합니다. 재무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직무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지며 투자, 경제, 기업 및 산업 분석 등 재반 투자 분석, 포트폴리오 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입니다. CFA가 있으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리스크 매니저, 신용 분석가, 증권사 딜러 및 브로커, M&A 전문가로 취업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핀테크의 전망과 좋은 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핀테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와 보안인데요. 지금까지의 금융거래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서 금융기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비트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 신뢰를 더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쪽에서는 해킹으로 인해서 지금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거래 보안성이 떨어졌고, 그 예로는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 방식과 더 다양한 인증 방법, 거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속도인데요. 지금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거래는 거래가 발생할 때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어서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가지고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방대한 자료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거래보다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속도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분석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의 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추천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거래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사전에 방지하거나 거래 및 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